자, 우리는 앞에서 등차 등비 수열의 합, 그리고 그 자연수 또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3차까지 요거 이제 시그마 공식으로 그 합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 외에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된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그 몇 가지 그 패턴, 몇 가지 패턴을 우리가 좀 외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일반항이 지수로 표현된 수열의 합이다, 이런 건데,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항이 지수로 표현되어 있다. 등비수열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등비수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그마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일반항이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첫째 항이 3이 아니고 이제 6이죠.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2인 그런 등비수열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앞에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쓸 때는 보통 2를 하나 여기다 주어서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지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굳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고치지 않고 얘를 갖다가 자, 합을 구해보자. 그래서 1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항까지 요건 3 곱하기 2의 k로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 얘를 구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S10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건 이제 풀어서 쓰면 3 곱하기 2의 1승, 3 곱하기 2의 2승, 그렇죠? 3 곱하기 2의 3승,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의 10승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거를 말이야,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거 3으로 묶어서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란 말이야. 2의 10승.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이런 식으로 항수 10개, 그 다음에 첫째 항 2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고 거기다 3까지 곱하는 이런 방식을 쓰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로 지난 단원에서 공부했던 시그마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걸 이용한다면 시그마 성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곱해져 있는 상수, 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색깔을 좀 달리해서 3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2의 k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시그마 공식이 없어요. 요거는, 그죠? 요거는 시그마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비수열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이 여기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시그마를 이용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시그마 공식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등비수열 합 공식을 이용한 건데, 맞아, 표현 자체가 이렇게 지수 형태로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수 형태로 표현된 건 등비수열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지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k가 1부터 n까지 a의 k승 하는 지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 즉 얘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a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해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근데 이 공식은 당연히 공비가 1이 아닐 때 통하는 공식이었죠. 그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공비가 1이면 굳이 등비수열로 볼 이유도 없어요. 그죠? 됐죠? 자, 이건 쉬운 거고.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항이 분수식인 수열의 합이다. 요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한다.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합을 구한다. 합을 구함. 자,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게 뭐였냐? 이거 우리가 유리식에서 했던 거예요. 유리식에서 했던 건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복습해 보면, a, b의 곱분의 1, 요거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앞에 b-a분의 1을 곱한 것과 같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의 증명은 되게 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오른쪽 거를 변형해서 왼쪽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가 됩니까?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ab분의 1 되니까 어쨌든 요 식은 맞죠.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적에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돼 있는 걸 뭐다를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서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얘가 더 간단한 식인 거예요. 얘보다. 뭔 소리냐, 얘는 짧고 얘는 긴데 길어도 말이죠. 얘는 분모가 지금 어때요? 문자 하나씩이죠. 근데 이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뭐 빼져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차수가 이게 높아지고 얘는 차수가 낮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얘가 더 간단한 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끼리 좀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바꿔서 변형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얘는 말이지, 얘는 굳이 꼭 이게 아니라 a, b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a 빼기 b, 그 다음에 이때 이제 b분의 1 빼기 a분의 1로 얘가 바뀌겠죠. a하고 b를 위치를 바꾼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a, b 중에서 큰 수를 우리가 b라고 놓고 작은 수를 a라고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a가 이제 이게 막 양수가 되게끔,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도 b가 더 큰 수라면 a가 더 작은 수일 테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겠죠. 오히려 분모가 작을수록 크니까. 그래서 얘도 양수.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음수, 얘도 음수가 돼요. 이 덩어리. 음수 곱하기 음수 하나, 양수 곱하기 양수 하나 어차피 똑같지만 괜히 쓸데없이 마이너스 부호를 두 개를 나오게 해서 이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3분의 1이 있어요. 얘를 a를 2로 두고 b를 3으로 둬서 3 빼기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를 ba로 둬서 거꾸로 2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2분의 1로 할 수도 있다. 이거 둘 다 계산하면 다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다 6분의 1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든 다 6분의 1이 나오긴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플러스 나오고, 그럼 얘가 더 우리가 다루기가 쉽다 이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부호는 잘 안 나올수록 우리가 계산에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그대로 외워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건데,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부분분수 변형이 되는 거면 얘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이 분수식인 수열의 합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푼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조금 좀 다르죠, 그죠? 이 뭐냐면 여러분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b하고 a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스몰 a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이 상수 a는 곱해져서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곱해져 있는 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얘를 말하자면 k 곱하기 k 플러스 a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그냥 전체적으로 곱하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아직은 시그마를 그냥 씁시다. 시그마 얘는 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a분의 1인데 여기 뭐가 와? 이거 빼기 이거가 오죠, 그죠? 이게 b, 요게 a니까 b 마이너스 a, 그게 a란 말이야. a분의 1 이렇게. 그러면 a분의 1도 밖으로 나가면 결국 얘랑 얘랑은 이렇게 약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시그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a분의 1이다. 되겠죠? 물론 요건 다 지금 1부터 n까지 이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쓰기 귀찮아서 안 쓴 건데. 자, 그러면 말이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서 적을 때 어떻게 적겠습니까? 쭉 풀어서 적으면 1부터 들어가서 1분의 1 빼기 1 플러스 a분의 1 요거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겠죠? 2분의 1 빼기 2 플러스 a분의 1 그쵸? 3 들어가면 3분의 1 빼기 3 플러스 a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맨 끝에 가서는 뭐야? k 대신 a 들어가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완전 시그마를 풀어서 적을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이렇게 이웃한 것끼리 지워지거나 아니면 하나 건너서 지워지거나 해서 많은 부분들이 중간에서 좀 지워집니다. 중간에서 지워지는 부분이 있고 끝에 하나씩 남거나 아니면 끝에 두 개씩 남거나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건 이제 좀 이따 필수 예제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상당히 간단해지고 간단한 답으로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A, B로 쓰지 않고 일부러 자 두 수 A, B에 말하자면 차가 분자에 있을 때 분자에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어차피 부분분수 변형하면서 A분의 1이 나오는데 그 A가 위에 있으면 약분이 돼서 그냥 딱 요걸로만 바뀐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나와 줘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보다 네모만큼 큰 수, 그 네모가 위에 곱해져 있을 때는 앞에 말하자면 요 덩어리가 필요 없는 거죠. 요 덩어리 필요 없이 그냥 두 분수의 차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되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게 이제 부분수가 3개짜리도 있습니다. 3개짜리.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전 교과 과정에서 좀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뭐랄까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3개의 곱이 있을 때는 2개씩 엮어가지고 이렇게 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뭐 이거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분수 변형 말고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게 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밑에 좀 나오는데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거의 정리된 게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한 게 이거거든요. 분수식 요걸 한 건데 부분분수를 변형한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무리식이 있는 게 있어요. 무리식. 이건 이제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요 지금은 뭐 뭔가 싶은데 요 뒤에 이제 필수 예제 요게 그대로 예제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웃한 것끼리 이제 지워진다는 면에서 요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로그로 표현된 식이 있는데 이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로그의 성질이 뭐냐면 이거죠. 로그 a 곱하기 b가 있으면 얘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 이게 로그의 성질이잖아.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합을 쭉 펼쳐 놓으면 얘들끼리 또 지워져서 간단하게 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k에 대한 다항식 이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3차 이하죠. 그죠? 3차 이하. 요거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수로 표현된 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일반항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 5가지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뒤에 군수열이랄지 뭐 몇 급수나 궤차수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 예전엔 다 있었으나 교과과정 바뀌면서 다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뭐 할 필요 없고 필수 예제 8번부터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는데 예제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강에서 이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